하나의 못된 놈 누렁지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미리 얘기해줬어요.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올 테니까 문재인 거기 모여들라고 만나게. 너는 곧 광화문의 이름으로 천벌을 받을 것이야, 이 개새끼야. 자,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가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크게 물을 지어서 사이로 누렁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너는 한 걸음 더 너 나아가서 이 광화문의 함성으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너는 것을 부르짖는 사람들 멸할 것이야, 이 개놈의 새끼야. 그런 사회를 만들 네가 인간이길 정녕 원하냐? 모두가 총선에 참여하기를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앞으로도 하세요. 또 하세요. 너는 이 광화문의 함성으로 그렇다고 해서 쿠데타를 너를 멸할 것이야. 쿠데타를 하지 말고 작사 좀 해. 아니, 대통령을 작사.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름도 문재인이 누렁지는 본부석 앞으로 오라. 실제 교과서입니다. 누렁지는 본부석 앞으로 오라. 실제 교과서입니다. 누렁지는 본부석 앞으로 오라. 실제 교과서입니다. 나한테 신호를 줘야지. 저희끼리 하고 끝내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뭐 현 정권에 뭐 아무개가 어쩌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추미애가 장관이 됐으면 잘 된 거지. 그거 왜 그런 사람 장관 시켰느냐? 그거 우리가 시켰어요? 문재인이가 시켰지. 나는 문재인의 욕도 안 해요. 아니 왜 욕을 합니까? 좋게 얘기하지. 그러나 그저 가끔가다 이런 말은 하죠. 문재인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당신 자격 없어. 물러나.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욕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꾸 소리 높여서 욕을 하면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 같아요. 뭐가 훌륭해요?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보통 사람이 그것도 무슨 방법으로 됐느냐? 혁명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군사 쿠데타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과 내가 책임이 없습니까? 다 있죠.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이. 그러나 내 생각에 대통령이 됐으면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누구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왜 또 깃발이 옆에 와서 그래 왔다 갔다. 다 이거 뭐야, 어려울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서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헌법을 따라서 물러나는 그런 길이 있는 거지. 물러나요. 왜 물러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가 흥남 철수할 때 미군 수송선을 타고 그리고 고제도에 내렸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현봉학 씨 동상 기념식 할 때 그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세브란스 출신이니까 현봉학 씨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도 초대받아 갔어요. 그런데 뭐 누가 하는 말이 뭐 문재인 씨는 초대는 받았지만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자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그 신세를 진 것처럼 그러면 미군 수송기를 타고 월남을 했다. 부모가. 그런데 그러면 대개 내가 알고 있기는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이가 태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님 뱃속에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도 짐작을 했습니다. 그 다 모인 데서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몰라요. 끝나니까 나한테 와서 인사까지 하더라고. 인사.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얼어도 괜찮아. 얼어서 죽기도 하는데 뭘 그까지 가지고 이 발라왔다 그러지 말아요. 나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게 해주겠다 나오면은 내 강연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 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맥히지 않아. 그러니까 할 얘기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이 어떻게 해서 거제도에 정착했고 어떻게 해서 뭐 학교를 다녔고 난 몰라요. 그거 다. 아니 학교 무슨 학교 다닌 거는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은, 그런데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난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래 나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진 않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또 올려고 마음을 먹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됐는가 하니, 내가 누구 욕을 하러 왔습니까? 내가 긴급한 문제 하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니요, 내가 지난 토요일에 방송을 했더니요, 아니 국내에서보다도 국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뭐 전화도 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야단 났어요. 왜 그런가? 내 얘기가 자기들 동포들 지금 조국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많은 동포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 그거예요. 그런 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밖에 표시 못하나 그러면요, 이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해도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왜 그러면 예전에는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당당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하더니 하나도 없어요. 못합니다. 다. 여기 유일하게 남아서 하는 게 유튜브예요. 아니 뭐 신의 한수가 신의 시기가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요. 왜? 광고가 들어오려면 노란 딱지가 안 붙어야 되거든요. 노란 딱지가 한 자리에 그냥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임원 외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앉아있어요. 추운 데지만. 이거 봐요. 찍지 말라. 하나 찍고 가라고. 하나 찍고 가라고. 이거는 다 같이 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지 누가 단독으로 행위하는 건 못 써요. 여기 앉아서면 추워도 떨고 앉았어야지 내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럼 하지도 마라. 시간도 없는데 어떤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가 하니, 설사나는 사람, 그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그건 일어나 가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 왔다 또 올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왜 또 왔는가 하면 옛날 노래가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까 생각했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도 다시 못 만날 걸로 생각하고 한 번을 하지 왜 이 목숨은 하나인데 말이에요. 이 세상이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인생이 어떤 건가 하니요, 내가 그렇게 무슨 한심한 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조의 유명한 선비 고산 윤선도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뿐인가 하노라. 윤선도가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나라 조선조 왜 이렇게 한심하게 되어가는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벼슬을 하고 나가니까 조정의 사람들이 한심해요. 그래서 상소문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민생이 토탄에 빠집니다. 그 속삭속삭 중상모략하는 놈들 때문에 윤선도는요 벼슬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유배지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니까 오나. 아니 시의 천재예요 윤선. 그래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 말은 없어. 베드로전서 1장 끝머리에 있는 그 성경 말씀하고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그런 말을 해야지. 여기서 누가 내 문재인이 뭐라고 내가 욕합니까? 대등한데. 그 사람이 제 힘으로 됐어요? 국민의 힘으로 됐지. 근데 국민을 왜 무시하나 말이에요? 왜 신분을 밝히지 않냐 말이에요? 나는 사실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난 이렇게 화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뭔지 두루뭉술으로 뭐 태극기는 왜 써요? 태극기를 우습게 보면서 애국가를 왜 불러요? 부를 자격 없어요. 그렇게. 왜? 그 사람 또래 정직한 사람 하나예요. 이름이 조국이에요.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만 고백했어요. 아, 사회주의 하는구나. 사회주의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서구의 선진국에도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당이 있습니다. 아, 우리도 그런 거 만들면 되는 거죠. 아니 일본에도 사회당이 있어요. 일본에도 공산당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해요. 우리라고 못해요? 아니 노무현이 미국 다녀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 미국이 큰 나라라는 건 알았다. 그러면서 말이야,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랬어요. 반미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미국을 우방으로 삼고 있는 거지. 뭐 요새 이러다가는 미국이 철병하지 않겠는가 할 때만 하라고 말했다. 우리가 지키다 우리가 죽으면 되지 말이야. 외국에 고개 숙이고 뭐 살려달라? 아닙니다. 나는 미국이 철군하겠다고 카터 때도 그랬어요. 근데 내 조선일보에 글 썼어요. 아, 다 철수하래 말아. 너야 병사한 테 우리가 죽도록 지킬게. 근데 철병 안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6.25 때 이승만을 비롯해서 그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이야, 뭐 세계 정세가 그렇다는 듯이 생각하고 무치어 대사가 성명했잖아요. 미군도 철수하겠습니다. 소련군이 철수했으니까. 그래도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했습니다. 그 뒤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뭐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걸었다고 미국이 시작했다고 거짓말 마세요. 소위 인민군이 김일성 지하에 갑자기 6월 25일 1950년 천안에 와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겪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남아서 이 조국을 지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요새 6.25 사변은 고사하고 역사를 거꾸로 해가지고, 아니 이 이승만은 별 인간 아니고 그건 아주 역적이고 뭐 친일파라고 말하는 놈도 있고요. 별 인간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굴 내세우죠? 아니 이순신 장군이라도 내세우면 할 말이 없어요. 아우 훌륭한 분이니까. 근데 김일성을 내세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봤는데 김일성이 얼마나 잔인하게 해방되고 나서 북의 선량한 인민들을 못 살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북소 왔어요. 내가 평양 살다 왔습니다. 이게 탈북자 중에도 내가 초기에 온 사람입니다. 탈북했어요. 왜? 김일성 밑에 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은 위대해? 그게 벼락 맞아 죽을 소리지 김일성이 위대해? 말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6.25는 참혹했지만 뭐 김정일 또는 요새 뭐 한다는 김정은, 그런 좀 체중이 너무 나가는 것 같더라고. 남의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뭐 아주 다른 사람입니까? 그 계통에서 뛰어서 딴 사람입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을 해줘요.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달라졌다 그러고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북한을 안심하고 있다가는요 적화 통일될까봐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
이 추운데 왜 나와 앉아 있어요? 절대로 그대로 안 된다. 여기 뭐 구역별로 왔지만요, 위대한 시대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체를 밝히지 않고 박수는 끝에 한 번만 합시다. 내가 오래 하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 난 빨리 얘기하고 끝내야 되고, 여러분이 또 자꾸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죠. 그러나 왜 내가 그 말을 하는가 하니, 안 하는가 하면은 나오겠다는 말을. 내가 요 다음에 또 나오겠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무슨 걸. 왜 그런가 하니,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누가 억울해도 말할 데가 없어요. 언론 자유가 있다. 자기 사람들을 다 밀어넣고 KBS고 뭐이고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그러고 나서 언론 자유가 뭐예요? 자기네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말 못해요. 뭐 세금으로 때리고 뭘로 하고. 유튜브 하나 남아있는데 왜 신혜식이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요,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기구가 크대요. 나는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누굴 욕하려고 안 해요. 그래 그 안에서 말이야, 그거를 홀뜯고 말이야, 신혜식이 죽으라는 놈들이 여럿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 우리가 열렬히 한다고 저기 떠드는 것도 저것도 잘못이에요. 좀 조용히 내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나쁜 얘기 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있고 대한민국은 삽니다. 오늘 이런 친구들이 날뛰어서 적화 통일이 멀지 않다, 적화 통일 해요? 안 됩니다. 적화 통일이. 적화 통일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왜 감추냐? 아니 헌법하에서 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관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와야지. 서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헷갈려서. 내가 토스카니는 아니지만 위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 합시다. 바이올린 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지휘합니까? 그 자리에 앉은 단원이 한결같이 내 지휘봉만 봐야 되는데 또 오른팔은 잘 쓰지도 못해요. 늙어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척추 디스크 수술하는 게 잘못돼가지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오른팔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부분이지, 내가 이제 살면 얼마 더 살겠어요? 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요한 건 교회는 잘 다녀도 교양은 없다 그러면 못 써요. 뭐 무슨 종교를 난 종교를 같이 봐요. 다 뭐 불교하는 사람도 좋고 유교하는 사람도 다 좋아요. 내 신앙은 따로 있지만 말이야, 남의 신앙은 그러지게 하지 않아요. 다 궁극적으로는 다 사랑하는 게 종교의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거기 말 되지도 않은 인간들. 왜 떠들어요? 왜? 자기 밥 먹고 왜 뚱딴지 같은 소리에 내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으면 가라고. 다 내가 붙잡아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노인이 한테 찬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하고 반대되지만 좀 듣고 가자, 그건 있지만 말이야, 이거 말 못하게 내가 그런 거에 말 못할 사람입니까? 내가 군사정권을 반대해서 15년 징역을 살다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헐렁헐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 대신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징역을 몇 년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온도는 1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다 나왔어요. 내 정보부에 끌려가서 고생한 것이 한두 번이니까 군사정권 하에서. 내게는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민주주의 못하면요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 났죠.
내가 이 문재인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개과천선해서 민주주의를 이 국민에게 해야 대통령으로 뽑은 가치가 있는 거지. 엉뚱하게 무슨 뭐 사회주의 고백도 안 하고 숨어서 하는 건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사회주의인지 모르니까 적화 통일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적화 통일. 내가 죽기 전에는 적화 통일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적화 통일을 해야지. 내가 살아서 가만히 있을 수 아세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나도 무슨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다 노란 딱지를 붙이면요, 거기 아무 광고 수입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막진 못하지만은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하는 게로. 그런데 나는 유튜브에서 무슨 돈을 찾아 쓴 적도 없어요. 보낸다 그래요. 얼마씩 광고한 것을. 그런데 이 신혜씨 같은 사람 많은 사람 거느리고 크게 하거든요. 그걸. 그런데 바른 말만 하는데도 말이야, 그거 노란 딱지가 너무 붙어가지고 수입이 없대요. 나도요 노란 딱지를 자꾸 붙이는 거야. 왜 붙이는가? 그러면 사실은 그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붙는데요. 대개 그거는 유튜브의 본부에서 구글에서 어떻게 못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사무처장으로 있는 홍 처장이 화가 났는가 하면, 시작하자마자 붙는데 그러면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노란 딱지가 우리 일이니까 알잖아요. 항의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잡아주더래요. 어떤 자들이 끼어서 그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촉화 도의를 꾀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직군들도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헌법대로 하면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몽테스키우만이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이 분립되게. 그러면 전부 장관 누가 됐건 상관없어요. 제 마음대로 해요. 제 마음대로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지만은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안 해도 법에 저촉은 안 된다. 다 마음대로 해요. 추미애 내놓지도 않고 장관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시켜서는 할 걸 말이야. 억지로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못했다가. 추미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하면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 사법부를 잡으려고 검찰총장이 하는 일을 국민은 지지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적폐가 청산되는 데가 한 곳 소위 검찰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이 그럴듯한 사나이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고 원해야 할 일이에요. 부정 있으면 안 돼. 무슨 지가 높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 다 해야 돼. 그 칼은 드디어 모르긴 하지만 문재인 목에도 갖다 대고, 당신도 잘못하면 용서 못해. 그것이 검찰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 사람 하나 사나이예요. 내가 볼 때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얼마 남았어요. 임기가. 그 임기 전에는 아무리 누가 무슨 법무장관 돼도 만대를 못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촉화 통일 안 되면 다 처벌받습니다. 언젠가는 가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되면 다 용서할 용의는 있지만요 잘못은 자백해야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사법부를 꽉 쥐어 뭐 원하는 사람 다 시키고 무슨 잘못을 해도 그러면 입법부 국회 완전히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민주주의예요? 전부 아니 저 문재인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해요. 아니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다 통과시키고 말이야. 요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도 잡았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행정부는 잡았다. 사법부도 잡았다. 입법부도 잡았다. 그걸 독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지. 아, 이게 제대로 하는 정권이에요. 헌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 제 생각대로 사회주의 하겠다. 사회주의도 민주적인 사회주의. 그저 평등을 주장해. 자유는 보장하고 자유는 밟고 평등을 해. 그 독재지 뭐야 독재.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운 데 나와서 고생스러운데 또 이제 내가 이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좀 나는 너무 길게 했는지 모르지만 간단히 해서 좀 듣는 사람이 즐겁게 하지. 자기 주장은 자꾸 해서 뭐예요? 나는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건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걱정 없어요. 죽기를 결심했는데 걱정이 뭡니까? 에? 아니 굶어도 걱정이 없어요. 가면 되니까 가면. 갈 결심이 없으면요 대한민국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지 않고는 이런 악질의 인간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표현은 이따위로 무슨 태극기를 존중하는 것처럼. 태극기 존중해요? 존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애국가 불러. 잘 부르지도 않아요. 왜? 속은 다르니까. 태극기 말고 인공기를 들면은 열심히 할지 모르죠. 잘못된 거예요. 이 노인은 이만하고 나갈 테니까 물러날 테니까 여러분 추운데 고생하시는 거. 이 집행부에서요 나는 오래 앉아있기도 못해요. 그런데 노인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느냐 아주 걱정 많이 합니다. 자 오늘 거론된 신혜식이랑 하는 유튜브도 잘 되고 전 노란 딱지 달지 마세요. 또 자기네끼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 남 하는 걸 잘한다고 그래야지. 그 들고 나서 뭐 못 살게 만들려고 그러면 다 벌 받아요. 에?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생명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로지 앞으로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바꾸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왜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몇 시간요? 아니, 그러면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뭘 했어? 네? 확인복 씨.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나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뭐라고요?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신다 했다고 소리할 때 당신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한 지금 와서 시발려나.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야 시발려나.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시발려나.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려나. 내가 얘기 말라니까. 예?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다는 게 뭔지 얘기해봐.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응?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해서 공개해봐.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물론 이 친정 엄마 시발려나 이
뒷구멍 찌르면 좋겠니?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고 만들려는 게 지금 작전 아닌가요? 야, 응? 뭔 철학적 비유인지 설명 한번 해봐. 그게 비유죠. 그 정도로 울고불고 했어요. 애기 아빠는 그때 그 5천만 원 사건이 솔직하니 동호 아빠가 얼마나 우리 애기 아빠를 형님으로 개무시를 했냐고. 어? 개무시를 했지. 돈 5천 빌려달라는 게 중도금 좀 쓰자고 몇 달 빌리는데 그 돈 뭐 어머니한테 우리 통화했거든요. 어머니가 나 달라고 했다는 말 안 합디다. 네 입을 주지 말아야 되지 시발려나.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침에 말했어요. 그래 나는 그 돈 달라고 안 했는데 재명이가 돈을 붙여왔더라 그럽디다. 말을 어쩌면 그렇게 앞뒤도 안 맞게 맨날 자기 생각 속으로만 얘기를 하는지 대단하십니다. 나는 대단한 시동생 뒀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인생을 살 때 똑바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엮어서 형님 정신병원에 집어넣은들 인생이 좋겠어요? 어? 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때까지 사람들 밟고? 그랬던 거예요? 야, 세상에.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아저씨라고 얘기했을까? 오죽하면 나는 애들한테 밑줄 치면서 동호 아빠 얘기한 적 없고 동호네 식구에 대해서 한 번도 시댁 식구들한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시달렸으면 자기네들이 주변에서 듣고는 고3 아들한테 야, 대단하다 시동생. 재수하게 생겼어 이제 보니까.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개망쳤다고 가만 안 둔대. 작은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자기한테 대해서 얘기하면 전화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작은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시어머니 얘기를 자꾸만 들먹거리는데 어머니 욕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럽디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부인 보내가지고 우리 애기 아빠가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인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나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진짜. 내가 피식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부인이 그럽니까? 동호 엄마가 그랬지? 야, 동호 엄마 행실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야, 이 시발려나.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네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말 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말아라. 제 핸드폰. 나 찍지 말으라고. 여러분, 제 핸드폰을 지금 잡고 던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제 핸드폰을 던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니면 표시하시라고. 지금 제 핸드폰을 지금 제 손을 꺾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을 꺾고 가셨습니다. 제 손을 꺾고 가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서명해 주십시오. 교감 선생님. 찍지 마. 가지고 찍지 마. 아니요, 땅바닥 찍고 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고 이거 하고 가. 지금 찍지 말라면서 제 손가락을 꺾고 핸드폰을 던지려고 하고 가십니다. 지금 저러고 가십니다. 김아랑 군을 방금 팔을 쳐버리고 그냥 도망가십니다. 저게 선생님입니까? 교감 선생님! 어딜 도망가십니까? 고등학교 경님! 왜 제 팔을 꺾고 가십니까? 이런 고등학교! 왜 김아랑을 때리고 가십니까? 인원 고등학교 교관사. 족가락 뽑기다 씨발. 족가락 뽑기다 씨발. 아씨. 근데 그놈의 돈 뺏가는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저 투표해요. 투표권. 투표해요 저. 전 인천이요. 아니 요번에 이 투표도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하는데 완전히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엄청 급하게 한 거야. 근데 저는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저 아는 저기 오빠가 야 너 저기 투표권 신청했어? 했어?
언제까지 돼? 그때 야 내일까지야. 내일 마감이야. 빨리 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불이 나게 타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번에 정말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정말. 신청했어요. 신청했어요. 당연하죠. 13일 날이 마감 날이었어요. 전 그 전날 가서 했어요. 우리 저기 파인애플님은 고3이 투표하면은 아빠도 오빠도 안 뽑고 허경영 뽑아요. 고3이 투표하면 아빠도 오빠도 아니고 허경영 뽑아요. 너무 재밌다. 그리고 데모사는 망해. 요즘 무슨 또 내 우파 행세한다고. 나 짜증나 죽겠어. 아주 태극기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사진 붙여놨는데 나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정말. 맞아요. 40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40대들이 제일 멍청한 주부들이 많더라고. 근데 40대들 자식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걔들 엄마 말 안 들어요. 허경영 뽑아요. 아빠 안 뽑아. 수재영기님, 제 대답은 어땠어요? 좋았죠? 고3이 투표하면은 아빠도 오빠도 안 뽑고 허경영 뽑아요. 고3이 투표하면 아빠도 오빠도 아니고 허경영 뽑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선생님, 왜 그냥 끊으세요? 내가 통화 중이어서. 아니,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니네 부모님하고. 아니요. 부모님이 선생님이랑 말하기 싫으시대요. 부모님이요, 선생님이랑 말하기 싫고 당사자끼리 얘기하라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선생님, 왜 그냥 끊으세요? 내가 통화 중이어서. 아니,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니네 부모님하고. 아니요. 부모님이 선생님이랑 말하기 싫으시대요. 부모님이요, 선생님이랑 말하기 싫고 당사자끼리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끊긴 거거든요. 부모님이랑 통화. 그리고 아니 제가 당사자인데 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미성년자이고. 아니, 제가 당사자거든요, 선생님. 네가 당사자이지만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어. 네, 그래서 무슨 회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무슨 회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어떤 얘기를 부모님께 드렸다 하는 것까지는 얘기할 것은 없고. 아니요, 부모님이 제가 당사자니까 저랑 직접 얘기하라고 하셨거든요. 도주하신 교육자분이 무슨 자질이 있다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나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도주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러면은 그게 뭔가요, 선생님? 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나는 선생님, 교감 선생님인데 교무실에도 다 있는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전화이지 공적인 일을 하는 전화가 아니야. 아니요, 지금 인명고 사태 관련해갖고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하셔놓고 사적인 전화라니요. 이 전화기가 내 개인의 전화기라고. 아니, 개인의 전화로 공적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사적인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지. 아니, 선생님, 인명고 사태 얘기하셨잖아요,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께 전화 드릴 때는 학교 전화로 했지. 이 전화로 안 했지. 아니요, 선생님.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데 선생님. 이 전화기는
공적인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아니라고. 아, 내 네, 개인의 그러면 그 학교 전화기라고. 전화로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시겠어요? 응?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부모님이 하고 싶은 저한테 직접 얘기는 얘기하라고 없어. 하셨거든요. 너에게 할 얘기는 없다고. 아니, 내가 너네 당사자에게 할 얘기가 부모님한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너네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네, 뭘 전화드린 거야. 알려드리려고 하셨는데요? 교육청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한 거지. 아, 그리고 네, 네가 도주하신 거요. 네. 조주하신 교육자분께서는 할 말이 사과밖에 없지 않나요? 네가 학교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한 거지. 너네 부모님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니까. 아니요, 부모님 제대로 알고 계시고 부모님 그때 라이브 방송도 다 보셨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선생님이 도주하신 내가 것도 다 말씀 안 보셨고요, 드려도 라이브로. 아, 그래? 네가 그러면 라이브로 중계했다는 얘기니? 네, 선생님 도주하신 거 라이브로 다 나갔습니다. 라이브로 선생님이 폭행하고 도주하신 거예요. 그 서대문 앞에 저기 교육청 서울시 앞에 교육청에서 서대문역까지 1km 전력 질주로 도주하신 거 그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너도 라이브로 송출했니 그럼? 네. 언제부터 라이브로 시작했니 너는? 그게 문제가 있나요? 라이브 한 거 문제가 아닌데 논점을 흐리시네요. 아니 네가 라이브로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라이브 한 게 아니요, 나는 라이브 한 걸로 그게 수집 사실인지 잡지 확인하고 마시고요. 싶어서 사과하세요, 그래. 선생님. 이노야, 라이브 한 걸로 트집 잡지 아. 마시고 사과하세요. 라이브 아. 한 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아, 그리고- 어떤 그리고 문제가 너랑- 심각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상 너는- 주입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내가 사상주의 한 학생을 것도 폭행하고 아니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너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전화니 아니면 네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전화니? 변명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변명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거 누가 봐도 그러면- 선생님께서 변명하고 그러면 계신 거거든요. 내 얘기하는 것을 네가 한번 좀 들어볼래? 네, 선생님의 변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 끝날 때까지 말 자르지 말아라. 네, 만약에 근데 제가 말 안 잘랐는데 선생님께서도 제가 말할 때 말을 자르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말씀하세요. 자, 얘기할 테니까. 그날은 내가 너에게 촬영하지 말으라고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 네가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카메라를 내가 손으로 막았고 거기에서 너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카메라가 라이브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카메라들이 나를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있기가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지. 그뿐만 아니라 그 시위하신 여성분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파랑이 그 피켓에 강제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했고 파랑이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손을 이 팔짱을 껴잡고 또 강요를 했었지. 이제 제가 말해도 될까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장소를 탈출했던 거야. 그리고 네 손목을 꺾은 적도 없고 파랑이를 때린 적도 없어. 그런데 네가 계속해서 학생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교감 선생님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서대문역까지 쫓아왔지. 그거는 매우 심각한 너의 해서는 안 될 행위지. 그런데 그것을 마치 멋진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네, 이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네가 교감 선생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냥 교무실로 찾아오면 되는데 8시 전부터 도주하는 교감을 찾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학생기를 동원해서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고 등교하는 선생님을 가로막고 등교를 방해하고 또 교무실로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란을 피우고 네가 중계하는 라이브 카메라 앞에 교감 선생님이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지. 네, 이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선생님을 찍지 않았습니다.
길바닥 찍었고요. 선생님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선생님 얼굴 찍지 않았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초상권 문제 생길까봐 선생님 얼굴 찍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김화랑 군이 선생님에게 팔짱을 꼈다 그랬는데 김화랑 군이 팔짱에 낀 거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화랑 군 앞에서 피켓에 서명해달라 그랬고요. 그 학부모분 한 분께서 서명해달라고 한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화랑 군에 대해서 접촉을 하면서 피켓이 그리고 부서졌어요. 본드로 붙인 거 부서뜨리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제 손가락 안 꺾었다고 하셨는데 저 병원에서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지금 인대 손상 간 것까지 다 찍어놨고요. 새끼손가락에 힘 가하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그것은 폭력입니까? 폭력이 아닙니까?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네 손가락에 힘을 가한 적이 없지. 내가 왜 네 손가락에 힘을 가해? 근데 제가 손가락에 니네들이 어떠한 힘도 안 가했는데 전치 2주가 나오나요? 그런 것은 네가 쇼한 것이지. 아, 쇼를 해서 손가락에 그렇지. 전치 2주가 나온다고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네가 쇼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전치 2주가 나왔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너의 손가락에 힘을 가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그건 같이 분명하지. 다친 것도 쇼다.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 때문에 니네들이 다치고 도주한 것도 쇼다. 그리고 피켓 부서진 것도 그럼 쇼겠네요, 선생님. 니네들이 촬영해서 올린 동영상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지. 그 동영상에 나와 있죠. 알 수 있지. 그렇지. 네, 선생님이 그리고 동영상에서 니네만- 손가락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길바닥 촬영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핸드폰 움켜쥐고 그쵸? 다 그거는 나왔죠, 네가 그죠? 조작해서 올렸잖아. 조작해서 올렸다니요. 선생님 네가- 라이브로 송출됐어요. 편집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요. 아니 보니까 조작해서 올렸어. 내가 확인을 했거든. 네가 올려놓은 걸 내가 확인을 했어요. 선생님 라이브 그런데 방송으로 편집 하나도 없이 그대로 송출됐거든요.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아니요, 라이브 방송 그대로 남아있어요. 선생님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 네가 라이브 방송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확인해 보겠는데. 아니 네가 유튜브에 올린 선생님 것 중에 유튜브에서 확인하셨다며요 방금. 네가 올린 것 중에 하나를 내가 확인을 했어.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 워낙 길어서. 그런데 아니요 네가 선생님. 올린 것 중에 하나 26분짜리인가 그거 보면 네 그거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편집해서 올린 것 같아. 내가 아니요 봐가지고 편집해서 올린 거 아니고 실시간으로 재생된 거예요 선생님. 26분짜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제공된 라이브 방송이라고? 난 그것까지 모르겠고 지금 아니요 전화를 선생님 계속 할 수 실시간으로 없고. 방송이 된 걸 조작됐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실시간으로 말씀해보세요. 방송된 것인지 아닌지는 나 지금 모르겠고 너랑 계속 교육청아 통화할 민영고 수가 교감 없고. 선생님 등장 39분짜리 선생님 아, 39분 6초짜리 그거는 모르겠어. 네 그거 실시간 라이브로 재생된 거거든요. 그래? 39분짜리라고? 이거 조작된 거라고 하신 거예요 방금. 이 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39분짜리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 아니 지금 근데- 조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한테. 26분짜리는 보니까 조작된 26분짜리는요 선생님 어. 그 사건 당시의 영상도 아니고 제가 따로 혼자서 영상 촬영한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 나온 영상이 아니라 저 혼자 나와가지고 그냥 떠드는 영상인데 지금 그거를 조작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건 조작한 거지. 네가 아니요 사실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나오지도 하고 않았는데 있잖아. 어떻게 조작을 하죠 그 영상을? 39분짜리 라이브 영상 지금 제가 올린 거 안 보셨어요? 그거는 못 봤어.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이 나온 게 아닌데 그걸 봤는데 26분짜리고 26분짜리는 선생님 그 영상 아니거든요. 내가 영상 목록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게. 아니요 39분 6초짜리라고요. 확인할 필요 없이. 그거 내가 39분 6초짜리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고. 안 봐서 모르는데 왜 교감 선생님이 나온 게 뭐 편집이 됐고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니까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다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니 다시 확인하다니요 선생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올린 것 중에 39분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39분 6초짜리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 그거 보셔놓고 지금 다른 거 보셨다 그러면서 그게 조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편집됐다 그러셨고요. 라이브 방송인데. 라이브라고 안 써졌네? 아니요 라이브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해서 그대로 올라간 거라고요. 그게? 네. 그게 라이브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그런데 아니요 선생님. 아무튼 네가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내가 증명할 수 있거든.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이 됐는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 아무튼이 아니라 선생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 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한테
선언문 제작하라고 한 적 없는데 학생들이 알아서 반일 문구 써온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네, 분명히 책임진다고 내가 하셨어요, 계속해서 선생님. 너랑 이런 신랑이 할 수가 없어. 너는 또 이거 녹음해서 또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선생님 사실만을 얘기하시고 전화를 끊겠어. 잘못한 거에 대한 똑바로 사과를 하셔야죠. 어딜 도망가십니까? 고등학교 경님! 됐어요? 네,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되기까지 지금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지금 얇은 지금 은박지 하나를 깔고 그리고 이불 하나를 덮고 추위를 이겨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쭉 비춰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 그대로 마치 전쟁터에서 피난민들이 피난 행렬을 하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6.25 때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60년 만에 이 오늘같이 발전된 이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으니까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바깥에 자기 국민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수천 명이, 제가 보니까 한 3천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누가 비서관 하나 여기 보내지도 않고 내가 대통령 같으면은 그 홍수가 나거나 천재지변이 날 때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침구, 침낭 나는 공급하겠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문재인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지금 보세요 하는 꼴을.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오늘 서초동에서 이루어진 그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다 만들어주고 별 발광을 다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저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정말 참혹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지금 아스팔트에서 집에 돌아가시도 아니하시고 문재인이 하야되기를 위하여 이렇게 감기가 걸려가면서 추위를 이겨가면서 비닐 하나를 뒤집어 쓰고 맨바닥에서 누워있는 이들, 이걸 누가 시켰겠습니까? 제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저 우리 성도들을 구원시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저들 속에 계시고 또 성령이 저들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로 권력과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듭니다. 이 견제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절대 권력, 권위주의, 또 독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54년 전후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 경찰은
이승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자유당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승만을 견제할 세력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화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청렴결백하셨습니다만 그 밑에 있던 자유당 정권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노령화의 문제입니다. 1954년 남해의 외딴 섬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고송, 외로운 소나무라는 시입니다. 섬 안에 우뚝 자란 백척 소나무, 홀로 고고하게 사시에 풀을 얻네. 빼어나 우뚝하기 쉬운 일 아니거늘 팔방에 끝없는 바람 혼자 받고 섰구나. 소나무를 보고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이제 80년 생애를 지나가고 있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소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느끼셨는지도 모르죠. 소나무 키가 올망졸망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평범한 소나무는 거친 비바람 폭풍 후에 홀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키의 나무들이 있어서 바람을 맞아도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홀로 빼어납니다. 사시에 푸르릅니다. 우쭉 솟은 백척 소나무. 그렇게 한 사람이 탁월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탁월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비슷한 키의 나무들보다 혼자 빼어났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사방팔방 거센 비바람 폭풍우를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승만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띄고 14살에 사서삼경을 마스터합니다. 19살에 배제학당 들어가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 최초의 영어 교수가 됩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 거기다가 조선의 봉건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악마적인 공산주의와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숱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숱한 위기의 순간을 견뎌옵니다. 홀로 빼어나서 사방팔방 바람을 다 맞으면서 80이 되었을 때 이승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80이라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요, 한 동네, 마을 전체에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한 분, 두 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축하해 주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80이라면 지금으로 치면은 100살을 훨씬 넘긴 고령입니다. 이승만은 늙고 완고해졌고 지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룬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자만심도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귀도 안 들리고 몸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자, 이렇게 절대 권력화되고 노령화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인의 장막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요,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어허 그런가? 웃어 넘길 여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돼서 자만심이 생기고 자꾸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지쳐 있는데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걸 웃으면서 받아주기보다 감히 누가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사람이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드시니까요, 그래도 좀 건강하실 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국회에서 뭐 떠들고 그래도 프란치스카 여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요, 국회는 원래 비판하는 데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오히려 국회의 비판을 듣고 속상해하는 영부인을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그 연세가 들고 지치니까. 감히 저것들이 말이야 내 공로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해? 이러고 강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좋은 보고를 올리면은 문제가 없구나 좋아하시고, 좀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각하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화를 내시니까 알아서 기는 아부파들이 생깁니다. 대통령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또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의 국부신데 국부가 심기가 불편하시면 안 되고 국부가 몸이 편찮으시면 안 되니까 건강하시게 만수무강하시도록 그냥 안 좋은 정보는 알아서 차단하자. 대통령을 위한다는 구실로 사실은 이 현실, 진실로부터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대통령이 늙고 피곤한 마음으로 와갖고 장관들, 광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란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각하의 탁월하신 영도력에 힘입어서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럼 됐네.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먼저. 대통령 피곤하니까 쉬시고. 그 사이에 간신배들이 농간을 부리고 이권을 챙기고 자유당 정권은 말할 수 없이 부정부패해집니다. 이렇게 부패가 점점 심화되다가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선 개헌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2번 하고 물러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당 간신배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시면 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신들의 신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 자리에 모셔놓고 인회장막을 쳐서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건국 대통령이시니까, 우리의 국부시니까 이분에 한해서는 대통령을 3번, 4번 계속 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민의원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의원 숫자가 203명, 203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이 남습니다. 135.333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1954년 11월 17일 개헌안을 둘러싸서 표결을 했는데 절묘한 숫자가 나옵니다. 찬성한 국회의원 숫자가 135명입니다. 3분의 2가 135.333 이렇게 되니까 135는 그 아래다. 그러니까 개헌안은 부결이다 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참 건국 대통령의 최후가 그토록 초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당 몰입애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자유당 원내총부 이재학의 성명서입니다. 현 재적 의원 20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는 135.3333인데 자연인을 정수가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4.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하여 가장 근사치인 135명이 의심할 바 없다. 사람을 135.3명 이러면 사람이 0.3이면 팔다리만 잘라서 이건 0.3이고 오장 육부가 붙어 있으면 0.7이고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5.333에 제일 가까운 거는 135다.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초과라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법률적 용어로서 3분의 2의 수를 포함해서 3분의 2와 그보다 많은 수를 지칭하는 것이며 참 산수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죠. 1 이상 그러면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1 초과 그러면
1은 안 들어가고 2,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35명 이상이니까 145명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술한 수학 방법에 의하면 135명의 찬성으로서 개헌안은 가결되는 것이다. 참 대한민국 국회가 산수 노름하는 장이 됐습니다. 이래갖고 어거지를 써서 헌법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죠. 이 무리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저질러집니다. 1960년의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승만이 출마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근데 어거지로 4.4 5.2 개헌안 이런 거를 우겨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주시는 화면처럼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조병옥, 장면 이 두 분이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60년 선거가 특이한 점은요, 대통령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부통령에 초점이 맞춰진 선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 나가고 싶을까요? 부통령 나가고 싶을까요?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을 원하지 부통령을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조병옥 박사, 장명 박사 모두 서로 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첫째는 여러 가지 실정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승만은 국민들 사이에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워줬고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고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를 걷어다가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5천년 만에 처음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국민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박사만한 애국자가 없다. 그 대통령 선거는 누가 봐도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나 조병옥이나 이승만이랑 붙어갖고는 승산이 없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1960년 선거가 벌어질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만 85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110살, 120살 정도 되는 고령입니다. 그 고령의 대통령이 언제 서거하는 사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요, 괜히 대통령 나가가지고 이승만하고 붙어갖고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고령이시니까 그 이 박사 유고 사태가 생겼을 때 자연히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은 약체였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자유당 부정부패의 주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아주 정말 하늘처럼 하나님 받들듯이 대통령은 모셨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갖고 눈과 귀를 가린 인해 장박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이승만이랑 붙어봤자 안 되고, 둘째는 이승만이 고령이라 유고 사태가 생기면 물려받을 수가 있고, 셋째는 이기붕하고 붙으면 이게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조병옥과 장면이 서로 부통령이 되겠다고 다툽니다. 그러다 결국 표를 많이 받은 장면이 부통령 후보,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이 조병옥 선생이 위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국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의학을 가진 병원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병옥 박사가 미국 가갖고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선거 한 달쯤 앞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조병옥 씨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이승만 박사 단독 후보니까 당선되는 건 뭐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부통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 자유당 간신배들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부통령을 빼앗기면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자유당의 전횡과 횡포에 아주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던 야당에 당연히 보복, 청산 과정이 따르게 되죠. 그 부귀영화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자유당 지도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선거운동할 때부터 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금권을 동원하고 관권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미리 사표를 받습니다. 당신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서 여당의 표가 적게 나오면 넌 이제 해고다. 이런 식으로 참 생계까지 위협해 가면서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드디어 3월 15일 선거 당일에 전국에 걸쳐서 부정의 종합 세트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다양한 방법의 부정선거가 자행됩니다.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야당 지지자들을 두들겨 팹니다. 투표함을 아예 통째로 바꿔치기 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기붕 부통령 당선시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국민들이 누가 봐도 한심스럽습니다. 선거 당일에 벌써 야당은 이런 부정선거는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항의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에 벌써 10여 명이 죽고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70여 명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되도록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해 장박에 둘러싸여가지고 부정선거가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왜 저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아랫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야? 밑에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에게 멘트를 날립니다. 각하의 영도력에 힘입어서 우리 자유당이 압승을 하니까 야당이 불만을 품고 괜히 트집을 잡아서 저런 겁니다. 그 말만 믿고 3월 17일 부정선거 이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야당이 지는 선거인데 하다가 본인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걸 갖고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산 사건 등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며 그 마산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 아주 시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책임이 자유당에 있다고 미루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다. 아주 민심과는 전혀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자유당 수뇌부가 이 국민들의 시위를 눌러버립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막 일어나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나 했는데 4월 11일에 전라남도 남원태생으로 마산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날 그 꽃다운 소년의 시체가 바다에 떠오른 겁니다. 그 시체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떠올랐으니 아주 참 몰골이 끔찍하겠죠. 거기다가 눈에 쉬릇한 자국이 콱 박혀있는 채였습니다. 그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 됐다가 떠오른 걸 보니까 이게 공권력의 참 행사에 의해서 이 학생이 죽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꽃다운 학생의 그 처참한 시체를 보고 잦아들던 시위의 불길이 확 타오릅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다시 하자라고 외침이 아주 방방곡곡에 들리게 됩니다. 자, 이 지경쯤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4월 12일
국무회의록을 보면은 김주열의 죽음을 대통령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선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장관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은 없는가? 이게 그 국무회의록에 남아있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참 비극적인 얘기예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 앞에 놓고 그 간신배들 때문에 눈과 귀가 다 막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서 부정선거 범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선거 잘못됐다고 들은 일 없나? 이렇게 상황을 모르셨습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그때라도 각하 저희가 잘못해갖고 사실은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석고대죄했어야죠. 그러면 그 당시 자유당 수뇌부한테 양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빨갱이 놈들이 배후에서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을 사임하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전국에 일어났던 시위의 구호가 부정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 본인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소란하고 데모를 하면은 이거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처럼 고려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했습니다. 이 사진에 학생들이 빽빽히 모여 있는데요, 강목을 들고 있다든지 쇠파이프 휘두르는 학생 없습니다. 어깨 동무하고 구호를 외치는 평화롭고 정당한 시위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 내내 기승급을 했던 정치 깡패들이 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폭력으로 짓밟아 버리니까 그 다음 장면, 대열을 정돈했던 이 학생들이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아갖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깡패를 동원해서 정의를 외치는 학생들을 구타했습니다. 이게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입니다. 결국 4월 18일 폭력 사태를 계기로 해서 4월 19일쯤에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가게 됩니다. 그날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1960년 4월 19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무슨 난중에 앉아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 모양인데 수순이 좋게 내주려고 해.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원하면 얼마든지 난 물러난다, 이런 충정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를 똑똑히 알았으면 해. 무엇인지 까닭을 알아야 해결할 걸 아냐. 참 이 말씀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권력보다는 나라를 생각했다는 애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천재 이승만이 인해장막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참 어리석어지실 수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심정도 듭니다. 부정선거 저질러지고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학생들이 맞고 다치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까지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호소할 때는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이 넘었으니까 참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백해야 되는데 이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끝까지 허위보고를 합니다. 홍진기 내무부 장관, 마산 사태는 1차로 민주당이 선도했고 2차로 제5열, 이거 이제 뭐 공산당이 원한 첩작, 반체제 세력 이런 의미겠죠. 배후에 그런 검은 세력, 붉은 세력들이 조정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최재우 문교부 장관, 학생들은 선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 조정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홍진기 내무부 장관, 최재우 문교부 장관,
이승만 대통령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록을 보면 4월 19일 그날까지도 전국이 시위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데도 끝까지 허위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간신배들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지니까 4월 21일에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전원 사표를 냅니다. 4월 21일 나라 망친 놈들의 사표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사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22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4.19 혁명으로 다친 부상자들을 방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시위 부상자들의 만남은 슬프고 안타깝고 기묘한 장면입니다. 이게 왜 기묘하냐면요. 한쪽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학생들은 그 절대 권력자 이승만 정권하에 저지른 선거가 잘못됐다. 권력에 저항했던 투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움켜쥔 쪽과 그 권력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다가 다친 투사들과 만났으면 뭐가 좀 날카로운 적의가 보이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누워있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제히 외칩니다. 할아버지라고 외쳐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이승만 대통령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선거가 잘못됐다고 외쳤던 학생들도요, 선거는 잘못됐지만 저 대통령 할아버지는 나라 지킨 훌륭하신 분이다. 이 박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 들어올 때 이 독재자야 물러나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쳤어. 사태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라고 외쳐요. 이승만 대통령 눈물을 흘리고 이 부상한 학생들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나 때문에 이 꽃다운 청년들이 다 다쳤구나. 내가 불구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왜 해? 뒤늦게 참 사태를 깨닫고 후회 섞인 한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 장하다. 나는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이 잘못과 부정을 보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죽은 백성이 되고 죽은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저항을 했어요. 나는 잘못해서 심판받지만 나의 잘못을 보고 저항했던 우리 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다. 이 젊은이들은 장한 젊은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독재자가 본인에게 저항했던 투사들에게 장하다. 본인에게 불의를 규탄했던 수많은 민족을 향하여 살아있는 민족이다.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격찬한 독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4월 25일에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서울 시내 대학 교수 250명이 서울 시내를 행진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라는 플래카드도 보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라, 물러나라 라는 구호가 플래카드에 적혀서 등장합니다.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는 거의 마지막 무렵까지 부정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는 얘기는 사태가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물러가라는 소리, 국민들이 물러가라고 시위다가 외치기 전에 제일 처음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교수 시위에서 물러가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하고 이제 실수를 다 돌이킬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다. 시위다 대표에게 말하고 결국 하야의 길을 결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야를 결단하신 대목은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승만과 같은 시대 북한을 통치했던 김일성, 그 김일성의 잘못된 통치의 결과 나중에 400만이 굶어 죽습니다. 400만 굶어 죽이고도 죽을 때까지 어버이 수령 노릇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아들 손자대까지 물려줬습니다. 같은 민족 남북한에 세운 정권인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김일성에 비교해보면 187명 사망하고 나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 된다. 본인이 결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승만의 결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개명한 21세기에서도요. 최근 중동에 민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소위 자스민 혁명이라 그럽니다.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 이런 중동의 독재 철권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동의 독재자들 가운데 스스로 하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 수십만이 죽고 내전이 나고 10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국민들 다 거지 만들고 수십만 명 죽었는데도요, 독재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절단나도 정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개명한 21세기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저 중동 국가에서도 벌어지는 사태와 그 1960년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1960년에 187명 사망하고 나서 내가 물러나야 된다. 깨끗이 물러나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참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시자 함께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아내면서 싸웠던 반공투사, 저 자유중국 타이완의 장개석 총통이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참 각하의 수고를 우리 한국인이 오랫동안 기억할 거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장개석 총통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독재를 강하게 하신 분이니까 저 정도 독재하고 저 정도 시위했다고 물러나나, 어쩌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답장을 보냅니다. 내게는 위로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100만 청년 학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야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권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 부상 학생들 찾아가갖고는요, 이 학생들 장하다.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장개석 총통의 편지에 대해서는요, 내가 위로받을 이유가 없다. 난 불쌍한 사람 아니다. 내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100만 청년 학도가 있다. 마지막 물러나는 순간에도 그분의 가슴에는 조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해서 물러나지만 나의 잘못을 보고 들고 일어난 우리 한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고, 그러다가 다친 이 학생들은 장한 멋진 청년들이다. 본인은 실패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은, 우리의 민족혼은 살아있다고 끝까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저질러서 나는 쫓겨나지만 그렇다고 난 위로받을 필요 없다. 조국을 사랑하는 100만 청년학도, 그 100만 청년학도가 누굽니까? 부정선거 규탄하고 물러나라고 시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권, 자신에게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애국의 길이었기 때문에 저런 애국자들이 있어서 나는 잘못을 저질러 심판받지만 우리 조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이승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평범한 필부로부터 한 국가를 이끄는 최고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기 때문에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앞가림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든 상관없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라도, 흥한 것이 아니라 망할 때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야하면서도 이승만 박사는 조국에 대한 희망을 말했고 자부심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비록 내가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어도, 내가 크게 잘못하고 실패하는 순간이어도 그때도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